안녕하십니까. 서울 광진구 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정원입니다. 어제 위반 건축물, 특정 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2014년 양성화 이후 12년 만의 일입니다. 그동안에 피눈물을 흘리셨던 우리 수많은 민원인들에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드렸고 이제 양성화의 길이 열렸습니다. 오늘 그와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먼저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의원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교 의원님 오셨습니다. 이해식 의원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럼 서영교 의원님부터 기자회견문을 먼저 번갈아가면서 낭독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서영교 국회의원입니다. 법사위원장입니다. 법사위에서 이 법안을 방망이를 두들겨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이 법안 통과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반대한다는 뜻도 내비치지 못하고 그들은 불참으로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그리고 무소속 의원이 모여 통과시켰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특정 건축물 정리법 통과, 특정 건축물 양성화법, 특정 위반 건축물 양성화법 여러 개의 이름으로 불리웁니다. 저는 2019년 처음 이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20대, 21대, 22대 세 번에 걸쳐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는데 어제 본회의 이 법안은 법사위에서 통과시켰지만 본회의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맨 마지막 번호 118번으로 이 법안이 올라왔습니다. 간절한 여망이 우리 이정원 의원님을 통해 본회의에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원식 의장님이 이번만큼은 꼭 통과시켜야 돼요 라고 하고 마지막 추가로 118번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해식 의원님을 오늘 만나 뵈었더니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문자가 많이 오네요. 고맙다고 문자가 많이 오네요. 여러분, 삶의 끈을 놓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세 사기로 목숨을 끊었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 속에는 바로 전세 사기범들이 있었고 또 이런 특정 건축물 위반에 관한 사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자회견문을 읽으며 이 법안을 통과시켜서 이제 삶의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문자, 이제 아이 하나 더 낳고 이제 사람처럼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행강제금의 덫에, 불법의 덫에 갇힌 서민들을 살리기 위한 법 끝내 통과시켜 냈습니다. 눈물을 닦아드릴 수 있게 되어 참으로 다행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대표 발의하고 추진해온 의원님들이 함께 섰습니다. 이해식 의원님, 이정원 의원님.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는 12년 만에 이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댄 끝에 억울하다, 살려달라,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호소해 오신 국민 여러분의 짐을 조금이나마 들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르고 산 집이 위반 건축물이었습니다. 선의의 피해자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위반을 양성한 것을 넘어 위반 건축물인지 모르고 집을 샀다가 하루아침에 위반 건축물 낙인이 찍히고 담보대출이 막히고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제한되고 많게는 수천만 원의 이행강제금까지 떠안으며 삶의 터전을 잃어가던 선의의 피해자들이 있었습니다. 위반 여부를 모른 채 임대차 계약을 맺은 세입자들은 갑자기 폭탄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대출과 보증보험도 가입이 제한되었습니다. 임대인은 주택담보대출이 막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최초 건축주, 시공업자는 이미 사라져버린 뒤였고 소유자만 모든 책임과 금전적 손해를 떠안으며 서민들은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상복구를 하려고 해도 건물 구조와 안전 문제로 사실상 철거나
시정 조치가 불가능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한 사례로 이전 소유주의 무단 증축 사실을 모른 채 주택을 매입했다가 이후 적발되며 10년 가까이 매년 수백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담해야 하던 분이 집을 팔 수도 고칠 수도 없는 상태에서 사실상 이행강제금이 덫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또 다른 시민은 건축 대장도 정상이고 중개사 설명도 문제없다는 말을 믿고 집을 샀지만 몇 년 뒤 불법 구조물이 적발되며 위반 건축물 통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사고 보니 위반 건축물이었고 모르고 산 집이 피해자도 모르고 산 집주인도 피해자였으며 그 집에 돌아오면 임차인도 피해자였습니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바로 이런 참담한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서민 주거 중심 소규모 건축물 한정 양성화,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을 위한 결단입니다. 법 적용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소규모 주거용 특정 건축물입니다. 24년 말 기준 전국 위반 건축물은 약 14만 8천 동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서민 주거 중심의 소규모 주거용 위반 건축물 약 7만 동 이상이 이번 특별법의 구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하나의 핵심은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책을 함께 담았다는 점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떠안게 된 위반 건축물의 경우 양성화 과정에서 부과되는 과태료와 주차장 설치 의무를 전면 면제하는 특례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세대당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다세대 주택,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 단독주택, 지자체 조례에 따라 최대 330제곱미터까지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 다가구 주택 등이 해당됩니다. 서민 주거 중심의 소규모 건축물에 한정하여 한시적으로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또 구조안전, 위생, 방화, 일조권 등의 현저한 문제가 없는 경우에 한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법 통과로 이제는 집을 팔 수도 없고 대출이 막혀 버티기도 어렵고 매년 이행강제금을 내며 살아야 한다고 호소하던 국민께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길 바랍니다. 기존 건축주의 불법행위 책임이 임차인과 매수인에게 전가되는 악순환, 이제는 반드시 끊어내야 합니다. 선의의 피해자는 구제하고 고의적 불법은 더 엄정하게 막겠습니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불법을 눈감아 주기 위한 법이 아닙니다. 법과 현실의 괴리 속에서 내 잘못이 아닌데도 하루아침에 위반 건축물 소유자가 되고 대출이 막히고 해마다 이행강제금을 내면서 버텨야 했던 우리 국민들의 삶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자는 법안입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집 한 채 마련하려다 삶이 무너졌다. 언제까지 벌금만 내며 살아야 하느냐는 절박한 호소가 이어져 왔습니다. 문제없는 집이라고 믿고 집을 샀지만 억울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이제 국회가 조금 늦었지만 응답하게 되었습니다. 선의의 피해자는 보호하되 고의적 불법 증축과 투기성 위반 건축물은 더욱 엄정하게 막겠습니다. 앞으로는 불법 시공과 분양에 대한 책임 강화, 사후 관리와 점검 강화도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번 특별법이 억울한 국민들에게는 다시 살아갈 희망이 되고 우리 사회에는 선의의 피해자는 끝까지 보호해야 한다는 신뢰를 다시 세우는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문 낭독을 마치고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구갑 국회의원 이정원입니다. 어제 위반 건축물 양성화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제가 제21대 국회 개원 직후 개표 발의한 제1호 법안이 드디어 결실을 맺었습니다. 12년 묵은 민생의 수건 과제를
마침내 매듭 지었습니다. 그동안 14만 8천여 동의 위반 건축물 거주자들은 위반이라는 굴레 속에 대출이 막히고 거리가 제한되는 억울한 불이익은 물론이고 반복되는 이행강제금 폭탄에 피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이번 특별법은 장기간 방치된 생활형 위반 건축물을 제도권으로 끌어안았습니다. 안전기준을 충족한다면 한시적으로 사용 승인을 열어줬습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무거운 과태료와 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했습니다. 사각지대였던 근린생활시설 주민들에게도 희망의 길을 냈습니다. 하지만 사각지대 없는 민생입법 완성을 위해서는 건축법 개정안이 추가로 통과돼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국민의힘 의원들은 건축법 개정안을 가로막으면서 민생 법안 처리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낡은 규제와 가혹한 이행 강제금 체계를 바로잡는 건축법 개정안이 추가로 통과될 때까지 멈추지 않고 강력히 투쟁하겠습니다. 원칙은 확고합니다. 억울한 서민은 구제하고 고의적 불법은 엄단하겠습니다. 무분별한 양성화가 아니라 주거 정의를 확립하겠습니다. 12년 만에 법안 통과를 위해 힘 모아주신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여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제 옆에 계시는 서영교 의원님, 이해식 의원님, 그리고 계속해서 힘을 보태주신 박홍근 장관님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함께 응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모든 공을 여러분께 돌립니다. 저 이정원 국민께 한 약속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가장 낮은 곳, 가장 어려운 곳에 먼저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사각지대를 바로잡는 정치 책임 있게 해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제가 딱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문자가 많이 옵니다. 고맙습니다.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삶의 희망을 놓지 않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많이 와서 제가 사실은 그분들에게 전화를 다 해보았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대표적인 분하고 해보았습니다.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라를 분양받았답니다. 빌라를 분양받아서 그 등기도 나오기 전에 분양을 먼저 신청했고, 그리고 분양을 받고 들어가 보니 근생이었고, 그래서 그 근생이라고 하는 곳은 사무실이나 공유지로 되어 있는 곳을 자신에게 집으로 분양해서 자신은 모르고 분양받았다는 겁니다. 분양받자마자 그 사람은 불법에 덫에 갇혀 있었고, 그런지 2018년부터 지금까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숨을 끊을까도 몇 번 생각했는데, 왜? 분양받은 그 집이 삶의 전부였으니까. 아이들을 불법의 틀에 가둬놓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그렇게 억울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이 법을 양성화해야 한다라고 판단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갇혀있는 많은 분들이 저희들에게 감사하다고 문자를 보냈고, 그분들은 스스로 불법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죠. 불법으로 건축물을 만들고 불법으로 중개사업을 했던 자들이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 빠져나가고 도망간 후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억울하게 이도저도 못하는, 이분은 그래도 집주인이고요, 집주인도 아니고 전세 입주자들은 이도저도 못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생명을 건질 수 있게 된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사례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특정건축물 양성화법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